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스프링 타임리프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공부했던 것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스프링에서, 제가 이거 왜 타임리프를 찾아봤나 좀 말씀드리자면요. 어, JSP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그 말의 줄인 게 JSP인데, 서버 사이드에서 뷰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 어, 제가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JSP 기술이 현재 쓰고 있는 스프링 부트랑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 스프링 자체가 되게 오래된 기술이었던 이제 자바 서블렛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브렛이 나온 시절에 나왔던 이제 JSP랑 궁합은 잘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후로 계속 뭔가 버전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JSP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 JSP를 충분하게 활용한 것은 아닌데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JSP만 했었지만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JSP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타임리프에 대해서 약간 맛을 봤었기 때문에 아마,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배워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타임리프를 하게 됐을 때, 어, 비슷한 기능들을 JSP에서 어떻게 구현할까라고 한다면, 어, 타임리프를 아는 것만으로도 검색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JSP는. 그만큼 좀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타임리프 오늘 공부했던 거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의존성은 이런 방식으로 주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폼입니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밑에는 스프링에서 컨피규레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보다시피 이제 템플릿 리졸버라고 하는 것을 빈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붙게 되는 건데요. 네. 요 설정들은 만약에 스프링만 사용한다면 써야 되는 컨피규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템플릿 엔진을 지정하는 거고, 어, 그쵸? 네. 아까 만든 것과 비슷하게 해서 만든 엔진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해서 만든다고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아무튼 만약 스프링만 사용한다면 요것을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저희가 스프링을 그냥 레거시로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템플릿 엔진의 순서를 가장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의존성은 스프링 부트가 아니라 스프링이었죠. 근데 이제 부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타임리프를 가져오게 됩니다. 4번은 이제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샵을 붙이고 그다음 중괄호를 감싼 것에 그 프로퍼티 키 값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이 프로퍼티 키 값은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막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어 이건 다 스프링 기반이거든요. 스프링. 스프링을 했을 때 이런 거고 실제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할 수도 있죠. 이제 음 메시지스라는 베이스 네임을 프로퍼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messages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을 리소스 폴더에 하나 생성을 하고요. 거기 안에 키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요. 요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프로퍼티가. 그래서 어, 타임리프에서 이 키 값을 불렀을 때 요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나타내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기본 설정 자체가 스프링 부트는 요 messages라고 하는 프로퍼티 파일을 참조를 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샵 붙이고 중괄호 해서 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보면은 여기 키값, 이 키값에 참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messages properties. hello, this is a message 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팸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스팸 태그 가운데다 적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JSP와 좀 구별되는 부분인데요. JSP 같은 경우에는 EL 표기를 여기 안에다가 하게 되죠. 이 그 태그와 태그 사이에다가. 근데 타임리프 같은 경우에는 어, 여는 태그, 오픈 태그에 안에 속성 값처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 프리픽스를 여기다 이렇게 적게 되고 거기 텍스트를 적게 되면 여기 안에다가 이걸 넣어줘. 근데 이게 없으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JSP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달러 그 다음에 중괄호를 넣게 되면 가운데 어트리뷰트 네임을 적게 되면 이제 음, 컨트롤러나 그쪽에서 넘겨받은 모델의 어트리뷰트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러에서 어트리뷰트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 넣고 이름은 어트리뷰트 네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을 스트링으로 i가 어트리뷰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타이니프 텍스트 태그 속성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스트링 어트리뷰트 네임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형 변환돼서 toString으로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인 경우에서는요. 그리고 컬렉션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컬렉션도 보다시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JSP 태그를 JSP에서
each 태그를 써보신 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for each 문장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 콜론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이제 나열하고 싶은 컬렉션즈, 리스트나 맵 같은 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이치 엔트리나 또는 리스트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객체를 표현하는 게 앞에 있는 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EA를 붙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 요 열고 닫는 태그 안에서는 변수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하고 이름 프로퍼티, 그 다음에 price 프로퍼티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임리프를 쓰려고 했던 것도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보이네. 지금 프루트라고 하는 레코드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어, 일반, 일반 저희 VO로 쓰게 되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레코드고요. 이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빌드가 됐을 때, 게터와 세터 모양이 좀 달라요. 네. 세터는 없고요. 세터는 없고, 게터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 있었지? 지금 이게 실제로 디컴파일 된 파일이거든요. 빌드하고 나서. 지금 생성자가 두 개 생성된 게 보이시죠? 생성자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예. 클래스에 바로 생성자가 붙어버리고요. 예. 그리고 생성자 메소드가 하나 생기고, 이제 argument construction, 컨스트럭터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인자를 활용하게 되는, 모든 필드를 활용하게 되는 생성자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터는 없어지고 게터는 하나 생깁니다. 근데 게터가 앞에 get이 붙지 않아요. 그냥 바로 프로퍼티 네임이 뜹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자바 14 버전에서 새로 생긴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구나. 어, 그런 구조거든요. 자료형이거든요. 자료형이 아니죠. 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잘 구분을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레코드는 클래스와 좀 구별되게 되거든요.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긴 해요. 실제로는. 네. 하지만 단순히 저희가 롬복 애노테이션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데이터라든지 게터라든지 그런 애노테이션을 붙여 가지고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래스 앞에다가 레코드를 적는 순간 JDK 수준에서 롬복이 아니라 이것들을 생성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get이 아니고 그냥 프로퍼티 이름으로만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속성 값을. 그리고 세터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세터가 없다는 말은 DTO가 불변 개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DTO로 쓰기를 권장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자와 14에서 나온 그거기 때문에 비교적 그것보다 예전 기술과는 호환성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메소드명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호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타임리프는 게터를 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네임으로 해도 프로퍼티만 적어도 호출해 줍니다. 네. 근데 타임리프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인 경우는 그냥 프로퍼티 이름만 적으면 되고
예, 그렇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차피 메소드 호출하는 건데, 예,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게터가 이미 있는 일반적인 클래스 DTO 같은 경우에는 어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거니까, 럼버를 통해서 만들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리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브젝트 DTO와 레코드를 활용한 DTO 둘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게 저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리프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오긴 했는데 요 레코드 리스트를 하나씩 뽑아서 하나의 레코드당 그 레코드의 이제 프로퍼티를 하나씩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팬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문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예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팬의 오픈 태그에다가 if를 하게 되고 안에다 조건값을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m인 경우는 이걸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력을 안 하겠죠. 근데 JSP 같은 경우에는 낫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낫을 쓰려면은 여기 안에다가 느낌표를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예, 일부러 이제 그 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타임리프는 unless라고 하는 이제 if나 연산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좀 더 활용성이 좋다. 예. 그리고 CHR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 어, 중요한 태그, 이거 자주 쓰게 될 태그 같습니다. 골뱅이 하면 이제 annotation 태그인데 안에서는 이제 URL을 표시할 때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골뱅이하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JSP에서. 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하고 이제 슬러시 해서 이것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프로젝트 네임이 만약에 테스트라고 하면 테스트 슬러시 인덱스라고 하는 명이 되어 있겠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여기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오브젝트는 컨트롤러에서 넘겨받은 객체를 이제 이 폼 태그 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폼 태그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태그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그 태그 안에서 오픈 태그에다가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는 그 오브젝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타임프를 쓰는 어쩔 보면은 좀 편리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오브젝트는 컨트롤러 단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get 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그 해당되는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트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트는 현재는 제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에서는 이와 같이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get index를 하게 됐을 때 모델 어트리뷰트에다가 이제 fruit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 오브젝트든 이걸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좀 이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레코드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레코드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레코드 맞아요. 레코드가 맞긴 한데 레코드를 바로 생성을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성자 all arguments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초기화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넘겨주게 되면은 레코드 자체는 그 불변 객체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한번 생성돼 값이 지정되고 나서는 그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어 좀 이상함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변 객체를 넘겨줬잖아. 어 근데 왜 여기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지? 이 태그의 목적은 이 폼 태그에 인풋 태그에 있는 걸 이걸 넘겨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치 있죠. 이 프로치에 어찌 보면 네임하고 프라이스 속성을 하나씩 기입을 해 가지고 다시 포스트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좀 잘못 쳤네요. 예. 음. 목적인데 불분격체를 가져와서 이걸 입력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말이 되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프루츠라고 하는 레코드를 넘겨줬다고 해도 그게 이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객체가 넘겨받았는데 이거 여기다가 다시 덮어 씌워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바 컨트롤러에서 떠난 객체는 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형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 쪼가리로 다 변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츠의 네임과 프라이스 속성 아까는 이거 빈 문자와 0을 줬잖아요. 그 값이 이제 필드에 찍히게 되는데 앞서 여기 필드는 좀 중요한데요. 필드는 네임하고 아이디 그다음에 밸류 속성에 대해서 자동 생성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각각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프루츠의 네임에 대한 밸류 값을 적게 되게 됐습니다. 자, 좀 복잡했는데요. 그래서 레코드를 받은 것을 밸류를 하나씩 아이디와 네임 그다음에 밸류를 설정을 하고 그 밸류에다가는 프로퍼티의 네임 프로스의 네임 프로퍼티의 밸류 값을 적게 되고 실제로 뷰단에서는 그 프로퍼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인풋 태우기 때문에 뷰단 HTML에서는 다른 값을 입력을 가능하고요. 그 값을 입력해서 이제 다시 포스트로 보내게 되잖아요. 포스트로 보내게 될 때는 어차피 그 리스폰스 바디 태그 안에다 감춰져서 보내주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코드가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코드를 받을 수 있죠. 예. 이와 같이 이제 포스트로 받게 됐을 때 모델 어트리뷰트를 프루츠로 지정을 하고 프루츠 타입으로 변수를 받겠다고 선언하게 되면은 요것이 그대로 매핑돼 가지고 온전한 레코드 객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프루츠를 지워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이제 이것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프루츠의 필드를 찾아서 어 아규먼트 리솔버가 알아서 매핑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체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레코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필드가 빠지게 되면은 아마 널 값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오류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네.
그래서 그 필드 속성을 사용할 때는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중복한다는 의미에서 아스타를 적게 됩니다, 앞에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JSP에서는 접근 가능한 객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션이면 세션에다가 접근 가능하고 페이지 컨텍스트는 페이지 컨텍스트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템플릿이 제공하고 있는 어 그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객체들이 있습니다, 뷰단에서. 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필드고요. 아까는 샵을 앞에다 쓰게 되면은 이제 푸버티에 접근하는 거고, 네, 이건 달러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샵을 적게 되면은 기본 객체, 기본 제공되는 객체에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validation errors가 있는데요. 네. 어, 각 에러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 기본 객체, 그리고 거기 중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에러를 가져오고, 그게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이치로 해서 텍스트로 출력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예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거 폼 태그고요. 이 폼 태그를 전송했을 때 요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만 볼게요. 자, 앞서 얘기했던 그 필드, 예, 필드를 작성하게 되는 이제 타임리프 태그 속성이고요. 아까는 유사하죠. 요게 그 아까 얘기했던 필즈라고 하는 어, 타임리프가 제공한 고유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타임리프가 제공한다기보다는 이제 스프링이 제공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타임리프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형식의 어떤 이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 또한 스프링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샵까지 해서 자동 반성을 해보면은 이제 스프링 쪽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어요. 아마 이 객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어, 타임리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그중에서 필즈라고 하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어, 점에서 보면은 에러들을 좀 관장하고 있어요. 예. 에러들을 관장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필드 에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스프링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필드 에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에러 중에 하위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빈으로 넘겨받게 되는 에러 객체고요. 이 에러 객체 안에 어, 여기가 에러잖아요. 네, 여기 에러에서 보면은 필드 에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에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 에러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에러는 실제로 그냥 에러인 거고, 그 중에 안에 보면 이제 글로벌 에러가 있고, 필드 에러가 있습니다. 필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제 프로퍼티 요거거든요. 예. 객체를 만들게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프로퍼티에 대한 게 필드 에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러 같은 경우에 그거 외에 전부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이 다루고 있는 에러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서 필드 에러랑 글로벌 에러를 이렇게 각 분개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위 개념이잖아요.
전부 다 에러스에 속하는 거죠. 어, 하지만, 어딨냐. 하지만 이제 그 타임리프에서는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스가 없고요. 예, 에러즈는 없고 그냥 필즈만 있습니다. 필즈 안에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 필즈는 어, 그 필드 에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에러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ll 디테일 에러는 또 디폴트 에러, 디테일 에러 전부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드 에러 에러즈는 필드 에러를 가져오지만 그거 외에 글로벌 에러는 거기서 또 가져와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하위 개체가 이제 위에 거를 다 가져온다는 느낌인데,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 필드 에러는 이제 실제로는 필드 에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에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러즈의 기본 형변환이 필드 에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에러도 같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공부하면서 이거 왜 필드 에러인데 왜 글로벌 에러까지 같이 다 보여주는 거야 싶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에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에러스의 이름이 붙거든요. 그래서 필드 같은 경우에 필드 이름이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글로벌 에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자체에 붙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 이름이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그냥 에러라고 뜹니다. 예, 그 분류를 못하게 되는 에러인 것 같아요. 다른 기술이 있는지는 아직 저도 공부하는 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first name에서 이제 first name이라고 하는 에러의 이름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하는 객체는 유저 객체예요. 유저 객체. 그래서 유저 DTO라고 하는 이제 이건 레코드가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first name이라고 하는 필드 프로퍼티에 이제 annotation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션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앞서 이 에러스를 선언하지 않게 되면 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 배드 리퀘스트나 이제 이터널 서버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근데 에러스를 쓴다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그 에러를 핸들링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뭐 따로 에러를 핸들링하는 코드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밸리드라고 하는 것은 밸리데이션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자카르타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아니, 그, 디펜던시를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거를 가져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카르타 밸리데이션 요 API도 결국에는 이제 모델 구성을 할 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끝났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밸리데이션까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뒤쪽에 이제 컨버전이 있는데 이거 바꾸는 기능이거든요, 이 포맷을.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쓸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아서 흥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네요.